확실만 쓰면 잡아버려요. 생각 안 써요. 우리 초보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 혼자 들어가잖아요. 낙찰 받잖아요. 겁먹어요. 그날. 내가 낙찰 받아도 겁도 없습니다. 받고 싶어서 그렇게 10번, 20번을 입찰을 해놓고 막상 잡았는데 나 혼자면 그때 또 겁이 나요. 어떻게 됐지? 이거 내가 잘못 잡은 건가? 뭐 내가 잘못 봤나?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없앨 수 있는 정도의 경험하시면 그때부터가 정말 여러분이 혼자 하실 수 있는 그때가 되거든요. 그때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제 판단에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평수도 물론 크죠. 아까 여기 오신 분도 경매 입찰하시려고 하는 분 계시고 한 100평짜리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용 면적은 116평입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전용 면 한 층을 다 쓰는 거였죠. 대지권도 51평 크고요. 거기에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내 상가예요. 아파트 내 상가하고 도로변과 접해 있어서 아파트도 있지만 그냥 큰 길로만 볼게요. 이렇게 상가라서 나쁘지 않아요. 도로변이 크진 않지만 아파트 상가에 여기에 3층 보시면 아까 책 제목 중에서 잘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위지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나왔었고 이거를 낙찰 받았고 또는 제가 그 후에 그걸 또 운영도 했습니다. 직접 운영까지 했었습니다. 그 책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걸 잡은 이유는 한 가지. 임차인이 6,400에 되어 있어서 월세 받으려고. 여러분 똑같은 목표. 월세 받으려고.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400. 그러면 환산 4억 6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되는데 쉽게 6천만 원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합치면 이게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0만 원이 월세면 곱하기 100, 그럼 4억이 되는 거겠죠? 플러스 보증금 6천이면 4억 6천만 원이 환산보증금. 이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이 되니까 어느 정도 아시면 되고 외우실 필요는 없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외울 건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건 굳이 외우지 마세요. 검색하면 나오는 거는. 그래서 6천에 4억 6천짜리 건물을 내가 얼마에 사겠다? 저는 5억 5천에 사도 5억 6천에 사면 적당하겠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감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감정가는 내가 봤을 때 더 가치가 있고 이 세입자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환산보증금 4억 6천이라면 월세 400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5억 6천에 입찰을 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수익률 계산표가 저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엑셀에다 대입만 하면 짜자작 나오게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이런 걸 자기 걸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별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만들어 놓으시면 넣어놓으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냥 지금은 정확한 계산을 하면 좀 헷갈려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계산해 보십시오. 5억 6천에 잡아서 아까처럼 등기비 5%에 들어가고 보증금 6천에 400을 받으면 내 실투자금이 얼마고 월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율이랑 계산해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건 공부해 보세요. 그러시면 이것도 작지 않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한 200 이상의 월세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계산해 봐야겠지만 이자 빼고 해도 얼핏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금방 하셔도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의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많다. 아까 좀 작은 거든 좀 큰 거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보여드리고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거에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편해요. 내 스타일대로 대입만 시키면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7%면 된다. 난 10%면 된다. 아니야, 난 20%여야 돼. 이런 수익률. 그게 결국은 입찰가 산정에도 연결됩니다. 내가 그 틀에서 맞춰놨기 때문에 입찰가가 달라질 수 없어요. 안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흔들리거든요. 이거 사람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이거 또 내 거에 다 내 거만 들고 올 것 같아. 여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최근에 저희 실전반 통해서 낙찰 받으신 이 성함까지 비타민 만땅님 맞으시죠? 해서 하셨을 때 강의 후기도 올리셨지만 다 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들어갈 때 들어오면 어떻게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가격을 표현이 그렇지만 질린다고 표현하죠. 쇼핑하듯이 질러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 딱 표가 있다면 넣어서 수익률이 나와 버리니까 몇 프로 40%의 수익률이 되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수익률만 맞으면 굳이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정해진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걸 안 하시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책에도 나온 거니까 나중에 한번 더 보시면 되면 좋지만 이렇게 또 제가 상가를 많이 할 때 잡았던 것 중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사실 제가 지금 여기 부산에 나와서 강의를 하지만 예전에 사실 지방은 아예 안 봤었어요. 관리가 안 돼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경기, 서울, 수도권만 했었는데 지금은 캠프스코어가의 아주 좋은 인연으로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쪽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좀 특이하죠? 지하 상가긴 하지만 지하입니다. 아파트 상가 지하지만 보시면 아파트에 있는 지하 상가하고 낡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하 전체 면적
그리고 위치로 얼핏 보셔도 코너 자리에 있는 상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가 여기 뭐 다른 것도 나왔지만 전체 여기 지하는 마트를 하다가 문 닫고 있는 상태였고요. 기둥도 있기도 해서 아주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랬지만 지도상으로 보고 아까 사진에서 얼핏 보셨겠지만 사거리 그래도 코너에 있는 자리였고 잠깐만요. 좀 안 나오네요. 조금 안 나올 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코너 자리에 여기 보시면 코너 자리에 나쁘지 않은 자리였고 중요한 거는 건평이 144평이고 또 여기 이거에 전 처음으로 제가 토지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토지 재림 계시면 제가 토지를 안 좋아했어요. 지금은 좋아합니다만 그때 안 좋아했습니다. 토지가 105평이라는 지분이 있는 게 드물거든요. 나중에 상가나 이거 잘 보십시오. 대지 지분이 100평이 넘는 걸 만나실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건평 144평도 크지만 대지권이 100평이 넘는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을 때 이 당시에 공시가로 해도 공시가가 500 정도가 됐기 때문에 공시가로 땅값만 5억이 되는 곳이었다. 근데 감정가가 얼마야? 잘 보십시오. 이게 15가 아닙니다. 15가 아닙니다. 1억 5천. 15억이 아니라 1억 5천의 감정가가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물건을 미리 봐야 돼요. 100%부터 찾아봐야 돼요. 떨어진 것만 찾다 보면 이런 거 못 잡아요. 떨어진 다음에 잡으려고 했으니까 못 보죠. 못 보니까. 50% 찾으려고 하니까 못 보죠. 근데 처음부터 봤다가 봤는데 감정가가 이렇게 낮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높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러냐고 하면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 없지만 경매 시기에 경매가 되기 전에 경매가 진행되려면은요. 연체, 대출을 안 갚아야 되고요.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경매가 됩니다. 3개월 이상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경매를 넣진 않아요.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라고 해서 NPL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그걸 통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나면 경매가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이 2022년 2월 10일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어떤 물건이 경매가 나온다면 이게 진행되기 전에 이 감정가는 거의 1년에서 6개월 전에 감정가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1억이지만 그때는 2억일 수도 있었고요. 반대로 지금은 2억이지만 그때는 1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고 가셔야 신권에 좋은 물건들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아는 동네야, 내 동네야. 그러잖아요. 뭐 사실은 이 속된 말로 똥개도 자기 지역에서 알아준다고. 이거 내가 아는 건물인데 이거 시세가 최소한 15억이야, 10억이야. 근데 이게 2억이 나왔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잡아야죠. 3억, 4억을 써도 잡아야죠. 10억, 15억짜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계속 익숙하게 공부하고 안목을 쌓아야 되는 거고 이 감정가를 잡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감정가가 이렇게 나온 걸 단점은 분명히 지하였고 공실이었고 아까처럼 임차인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이 스토리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넘어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걸 잡았지만 이 건물을 잡았을 때 저는 이 활용도 처음으로 건물의 활용도나 임대받는 걸 상관하지 않고 땅을 보고 잡았던 건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은 결혼했고 아이들도 있고 했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 총각되어서 막 좀 적극적으로 제가 공격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월세 받는 거나 뭐 이런 거에 위주로 했다면 이거는 잡아서 정 안 되면 이 144평 이 지하 공간을 내 아지트 삼자, 내 놀이터 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마음으로. 아니면 144평 나 결혼할 때 여기다 내 신혼집으로 만들지 뭐. 좀 웃기죠. 근데 144평짜리 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 물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안 돼서 할 수 없어. 저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럼 이 150평 되는 곳에다가 50평을 집으로 쓰고 한 70평이나 90평을 운동시설 만들어서 농구도 하고 지금 실제 여기서 지난 얘기지만 농구 유아스포츠로 농구 축구 교실을 하거든요. 이제 축구 교실 많이 하죠. 골 때리는 그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당구대도 갖다 놓고 조깅도 하고 헬스장처럼 쓰자 이런 마음 했었어요. 노래방처럼도 하고 지하인데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시끄럽게 해도 쿵쿵거려도 진짜 그 마음 진짜 있었어요. 농담 아니라. 근데 결국은 임대를 놓게 됐고 이것도 스토리를 다시 들려드리자면 이것도 제가 먼저 임대를 놓은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잡아서 제 기준에 맞는 월세 평당 건물 평수 전용이 148평이니까 평당 10,000원씩은 받자 이런 기준을 잡아서 임대를 놨더니 교회부터 여러 군데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은 방금 말씀드렸던 유아체육에서 자기네가 먼저 제가 집에까지 찾아와서 거꾸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 임대를 먼저 해달라고. 저 하고 싶다고. 그 신기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튕겼다고 아니라 전 제 기준이 있었으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다시 따로 찾아와서 해달라고 해서
뭐 실제 나이는 저랑 차이가 많이 안 났지만 그 당시에 저도 그렇지만 되게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하려고 하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서로 하자 해가지고 해줬어요. 단 저도 조건 아까처럼 단 조건 좋은 걸 주고 저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죠. 조건 뭐였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더 쉽게 계산할게요. 1억 387만 원인데 계산하기 쉽게 387 빼겠습니다. 1억에 잡았습니다. 대출이 90%도 가능하다고는 했잖아요. 1억 5천에 60%면 616, 6530, 9천만 원의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90%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단 지하라서 조금 덜 나와요. 지하는 좀 덜 나오기도 합니다. 80%까지는 나와요. 그래서 80%, 8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1억 낙찰 받고 80% 대출, 8천만 원 받았으니까 제 돈 2천만 원과 등기비가 들어갔겠죠? 계산하실 수 있죠? 그랬다가 지금 여기 없었지만 제가 아까처럼 그 유아 스포츠 하려는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해서 보증금 2천을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 돈은 원금이 거의 회수가 됐죠. 플러스 월세 150만 원인데 제가 처음엔 한 조금 까다로워서 130만 원 깎아준 것 같아요. 대신 좋아 130만 원 내는데 1년 계약이고 1년치 선불로 해. 옵션을 그렇게 또 걸었어요. 그래서 130만 원에 1년치를 받으니까 제 돈이 다 회수가 되고도 남죠. 투자금이 2개가 생긴 거예요. 하나가 2개가 되버렸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도 한 몇 년간을 잘했고 처음에 힘들기 시작하셨고 직접 뭐 인테리어도 같이 하면서 어렵게 하셨는데 지금은 최근에 연락은 안 했죠. 판 다음에 제가 별로 안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될 정도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이분들도 좋고 저도. 그리고 결국 이분한테 이 세입자한테 제가 또 팔았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한테 팔 것보다 이분들한테 파는 게 저도 낫고 해서 뭐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볼게요. 정리해볼게요. 1억을 해서 낙찰받아서 8,000% 대출받고 보증금 받으니까 내 돈 안 들어갔더라. 그냥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냥 1,000만 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저희가 1,000만 원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월세를 150만 원을 받으니까 8천만 원의 대출이자 아까 계산해도 뭐 40만 원, 50만 원 안 나갈 겁니다. 그냥 50만 원 잡고요. 150이 들어오니까 50만 원 이자 내고도 한 달에 매달 얼마씩? 100만 원씩. 따박따박 월세가. 아까처럼 아까 인천 거 조그만 거 1층에 황금성 좋은 걸로 50만 원. 지하는 황금성은 나쁘지만 따박따박 100만 원. 또 저쪽에서 100만 원, 여기서 200만 원. 이렇게 하면 한 3, 4개만 하면 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쉽죠? 그렇게 하면 이제 끝입니다. 이게 수업 끝하기, 여기서 끝하면 되죠, 이제. 이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농담처럼 했지만 근데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제가 특별히 뭐 능력이 있고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임대도 제가 어렵게 한 게 아니라 먼저 세입자를 찾아왔다. 그럼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처럼 월세가 좀 싸다거나, 그죠? 아니면 조건이 좋은, 뭐 위치가 좋거나 뭐가 하는 입지를 판단을 한다거나, 또는 그런 등등을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내가 내놓기 전에도 오히려 조건만 맞으면 먼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임차만 차면 이 건물은 건물 경매되기 전의 모습이 아닌 살아있는 정상적인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5억짜리가 1억이 됐어도 건물을 살리면 이 건물은 다시 얼마다? 5억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4억은 되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자 한다면. 아까처럼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 5억을 5억 다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안 팔리는 건데 그걸 욕심만 덜어놓으면 남도 좀 남는 게 있어야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이 원칙은 틀리지 않죠, 여러분. 가장 좋은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물건이 있는데요. 비슷한 물건이면 여러분은 똑같은 물건이 거의 비슷한 물건이라면 뭘 보고 사세요? 가격 아닙니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 가격이 좀 싸면, 임대료가 좀 싸면, 매매가가 좀 싸면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경매니까.